네, 다음은 말씀 훈독의 시간인데요. 이번 주 말씀은 작년 이맘때쯤 해주신 참 어머님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작년 이맘때 뭐가 있었는지 아시는 분? 수연이 왜?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나죠? 네, 뭔가 청평에서 무언가들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네. 두 가지 큰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천지인 참 부모님 희망 전진대회가 있었고 5월 17일 기억나요? 어디서인지 기억나요? 오케이. 네, 그리고 저희 청년들한테도 큰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나실까요? 네, KTGY 출정식이 선전궁에 말씀이 또 있으셨고 이때 가셨던 분이 여기 안 계신군요. 네. 그 청년 학생들이 KTGY 출정식을 청평에서 했었고 이제 고3 친구들을 또 대상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날 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이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없다는 게 더 믿기지가 않네요. 여튼 그 1년 전에 해주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 훈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같이 훈독해볼까요? 시작! 현재 정부가 통일을 원한다고 해서 답이 없습니다. 이 민족이 선민으로서 하늘의 뜻을 받드는 그 자리에서만이 천운이 하늘이 함께하시고 평화의 세계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은 라고 말씀을 주셨고 축복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고 품으실 수 있는 당신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천일국 백성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희들은 자랑스런 천일국 안착을 실현하는 특공대다. 화랑도 정신 아나? 신라시대 화랑도는 미래의 인재 양성 기관이야. 그들을 통해 삼국 통일을 하는 데 기여하는 자랑스런 화랑도 정신에 의해 신라가 통일했었지.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참부모의 사랑하는 아들, 딸인가? 참부모의 꿈, 세계 인류의 꿈은 뭐지? 인류 한 가족 76억, 인류다. 참부모님 모시는, 하늘부모님 모시는 그 말이 지상 천국이지. 그날을 향해 가는 첫 걸음이 이 종주국인 한반도가 제자리에 서서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나라가 되어야 돼. 그런데 아직 그러한 정치 지도자나 모든 백성이 참부모를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알려서 기필코 책임하는 이 한민족 한국이 되어서 우리가 소원하는 남북 통일한국을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이루겠다 약속하지. 그래서 남은 8개월 2020년까지 열심히 힘차게 너희들이 가는 곳은 다 빛날 것이다.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에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라시며 이름을 주라 하셨어. 그러나 너희들 오늘 어떤 환경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빛되는 고장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주 하는 말씀이 이제 2019년 5월 19일 KTGY 출정식 청포님 기념 촬영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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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9월 달에 했던 게 이제 고3 학생들 모아서 고3 학생들 와서 했던 말씀이었고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KTGY 출정식 하고 올라와서 핑크색 옷 입고 그래서 이제 참 부모님 앞에 뭐 각 지구별로 막 퍼포먼스도 하고 갑자기 창피해지네요.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던 그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때 또 꽃다발 봉정도 같이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때 말씀 혹시 그 영상이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참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줄 수 있는 축복들은 다 주신 거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담 해와가 천지 만물을 주관하라시며 이름을 주라 하셨어. 다른 모든 만물들은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능력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들도 뭐 강아지 입양하면은 뭐 무슨 똘똘이 바둑이 뭐라고요? 덩키 그치? 덩키
뭐 저희 개 두 마리가 있는데 이제 해님이랑 아주가 있습니다. 아주가 힘이 넘치더라고요. 이름을 잘 드려야 되는데 덩키도 그래요. 네, 굉장히 활발한 적극적인 참여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한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히 이름 지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 축복 같은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그 이름을 주어줌으로 말미암아 인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 이름은 고유미인데 제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 이제 유미라는 이름을 들으면 일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엄마가 지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신기한 건 100% 한국인이 저희 아빠가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저는 그 이름의 뜻을 듣고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 이름의 뜻을 나중에 한 20살 때 알게 됐나? 우연히 물어보다가 아빠가 갑자기 라떼는 말이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제 이름이 고유미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고가 높을 고 이제 제주고씨는 여기 나오신 분은 고를 쓰는데 그 높을 고하고 유는 기쁠 유예요. 보통 사람 이름에는 기쁠 유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튼 아버님의 그 돌림자로서 이제 기쁠 유자가 있어서 그거를 썼고 마지막 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름다울 미. 공감하시질 않네요. 깊은 고뇌에 빠지신 분도 계시고요. 네, 본심을 믿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름으로 봤을 때 뭐 최고의 기쁨, 약간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빠가 그냥 생각하시다가 고유민 해가지고 딸을 예쁘게 키우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으셨나 했었는데 아빠가 되게 뭉클하게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너가 태어났을 때 너를 딱 보았을 때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함이고 아름다움이었다. 그거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왜 이제서 말씀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튼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이 어떤 한 사람의 미래 혹은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연으로서 혹은 나쁜 운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또한 표시체로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그 이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로지 아담 해와에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라시며 어떻게 보면 잘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고 잘 관리해 주어라 라는 마음으로 창조성을 주신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구체적인 형태로는 이름을 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축복을 주셨었고 참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을 보면서 그러한 축복들을 또 주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이름들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더 밝게 아름답게 빛난 고장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이 되었고 고대했던 2020년이 됐고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를 뚫고 이 부산 가정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정적인 내용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인 조금 더 성장했다, 성숙했다 라는 한 살 더 먹었다, 어른이 되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그런 생각으로 맡겨두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효정랑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우리가 남은 2020년을 어떻게 한번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지금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거를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통일신라가 이 한반도를 통일했잖아요. 처음에 저는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역사 시간에 많이 가졌었거든요. 왜냐하면 통일신라가 하면서 그 윗부분 이제 중국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지금 뭐 동북공정 해가지고 그 역사도 다 중국 거다라는 말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때 고구려가 그냥 어차피 힘도 셌었고 전투도 많이 하는 민족? 어쨌든 그러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강한 국가가 다 통일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 통일신라가 그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되었고
또 그 신라 시대에 그 시대에 그러한 힘을 갖게 만든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여기서 나오는 개념도 있지만 화랑도가 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물론 다른 제도도 있었지만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신분제도가 있었죠. 신분제도가 있어서 많이 서로 뭐 성골이다 진골이다 해가지고 육두품해서 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그런 화랑 제도를 통해서 이 미래 세대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되게 핵심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문화였는데요. 화랑도는 그 꽃 화자의 사내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내들, 멋있는 사내들인데 그들이 또 뭔가 지금으로 보면 약간 아이돌 느낌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꽃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문무, 뭐 글도 잘 쓰고 또 무예도 잘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가무에도 능통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면서 그 비슷한 나이 또래들의 팬덤을 형성해 나가고 그러한 팬덤 속에서 같이 자라면서 이제 그들이 어떤 주요 역할을 맡았을 때 이 백성들도 그러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한 나라의 안정이나 혹은 그러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싸움을 나갈 때 있어서도 같이 그런 끈끈한 유대감들이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효정랑의 의미도 물론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지금이 또 문화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문화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뭐 K-팝을 보더라도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일가 있는 그런 2세, 3세 자녀들도 그러한 문화의 힘을 또 입어서 또 그러한 문화의 영향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로 커가서 그러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들이 커서 사회의 어떤 요직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러한 힘을 얻어서 참 부모님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나라의 모습으로서 함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이 또 있고 효정랑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만으로 보더라도 이제 효정에 대한 말씀은 어머니께서 수차례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참어머님 자서전에 보면 2번 또 그거를 해석하신 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효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구절, 한 단어로 이제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 효에 대한 내용, 정에 대한 내용을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는 그 효와 정을 조금 따로 나누어서 풀이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인 자녀가 윗사람인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모시어 다하는 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효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어떠한 도리, 행위,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 통일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선유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라는 얘기는 부모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모라는 개념도 자녀가 있을 때 부모로서 그 입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유 조건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효도 자식이 부모에게 돌리는 내용이지만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사랑이 먼저 시작되지 않고서는 이 효가 돌아갈 수 없다라는 개념을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위하며 삶의 도리를 가르쳐줌으로써 효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관한 내용들은 다른 사회 서적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어르신께서 효를 잘해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라 라는 말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귀에 딱지 않도록 들으면 부모님이 잘 해주시면 당연히 하겠죠 라는 뭔가 반항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내리사랑이 받게 되면 나도 그러한 것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본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창조 후 인간이 성장 과정을 통해 4대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3대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효라는 것도 그러한 참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4대 심정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3대 축복을 주신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은 인연을 맺는 것이라고 연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효정의 사상을 상속받아서 이러한 효의 생각들을 상속받아서 그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마찬가지로 효의 경우는 보다 종적인 것이라면 정의 경우는 횡적인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즉 참사랑을 중심한 축복을 통해서만 확장이 가능하고 심정문화, 효정문화 이런 문화로서 정착이 되어서 이 기대 위에 천일국이 정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효와 이러한 정의 개념 어떻게 보면 효정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이지만 효와 정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지 않으면 효정이라는 원래 본연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 정착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뭐 효정랑 말은 하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의 문화로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효정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내 주변에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문화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기적소리 뮤직 컨테스트처럼 음악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영상 편집해가지고 그런 컨텐츠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유튜브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아니면 글로써 표현해서 책으로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문화들 안에 이 재능들을 참 많이 담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가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2020년 특별한 한 해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반절은 이제 날아갔지만 그만큼 남은 반절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그리고 이 문화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다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효정랑이라는 존재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번 한 주의 경우는 보다 그 효정에서 내가 실천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고 간단한 거, 조그만 거라도 한번 실천해보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서로가 승리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그러한 소소한 성공의 성취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서로가 더 이렇게 힘주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효정 보고를 매주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그때 유튜브로 제가 이제 고학 채널 해가지고 효정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내용 아니면은 이런 내용들 이게 대해 어떤 부분이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뭐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축복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한데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내용이 있다면 제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단톡방 아니면 개톡으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서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잘 활용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광고를 넘어가면요. 우선 청년대학부 대표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와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와스 프로그램이 뭐예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와스는 이제 아까 그 문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미술, 예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변원실
원자가 이 왓스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스타에 왓스를 치시면 그러한 뭐 우리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그 심정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림들을 하나씩 게시하고 그거 관련된 말씀을 같이 업로드 해가지고 게시해 놓은 그 글이 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하는 부원들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올해 뭔가 그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작품들을 같이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은 원실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30일에는 캔들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왓스 부원이 아니어도 우선 만드는 건 가능하고요. 근데 재료와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8명의 선착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단톡방에 공유를 드릴 거고 그러면은 팀장님한테 바로 겐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학사라고 우선은 잡아 놓았는데요. 제가 팀장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이 공간에서 하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부교회장님이랑 좀 이야기 나누고 장소가 여기 사용 가능하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실 팀장님한테 이 사랑의 캔들 만들기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Truly and Heavenly Candle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어제로 축복 가정 2세 정체성 교육이 진행이 됐어요. 공지 혹시 보셨죠? 네, 300여 명이 창원에서 이제 참석을 같이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 울산에서는 이제 만남 교류회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정부장님께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담당 교회장님께 이야기를 해주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정체성 교육이 사실은 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이렇게 마감이 됐었어요. 놀랐죠? 네. 그래서 창원에서 진행이 됐지만 다음엔 또 부산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요청을 드려가지고 열도록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이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요새 고민이 많이 있잖아요. 축복에 대해서도 왜 받아야 되는가? 저도 최근에 이제 축복 강사 양성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 가정들도 많이 양산이 되었고 또 우리가 또 준비하는 이 정령기에 있는지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자기 개인적인 내 머리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먼저 간 선배의 입장으로서 축복받은 선배들은 왜 가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도 같이 들으면서 소통하면서 그러한 정체성들 혹은 축복에 대한 개념들을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 정체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열리게 될 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른 팀원들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로 온라인으로 또 여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열리기 전에 혹은 마음이 조금 어렵다, 힘들다, 아니면은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다, 축복에 대한 고민이 있다, 기타 등등 진로 학업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부산 청년대학부 담당이니까요. 저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조금 뭔가 다 알려지는 게 그러니까 나의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적인 걸 다 이렇게 노출하면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그 이타주의자 더불어 사는 이타주의자라는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타주의자들에게 질문하기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질문을 하시면 아마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그거를 활용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개인톡을 주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거나 카페 상담을 하거나 기타 등등으로 마음껏 그러한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같이 활용
저를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이런 고민들을 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